정치 이야기 해볼게요. 호남 정치 복원을 해야 된다. 예. 사실 광주 시민분들이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갈수록 없다. 이게 지금 이 지역의 민심이고 여론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에 조금 유능한 사람들이 네. 선거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의 마인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상관이 없고 자기의 그 재선을 위해서 권리당원 관리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딱 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선을 또 도전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재선이 되면 권리당원 관리하고 지역구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하실 거예요. 노력을 하실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활동을 참으로 잘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공천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에 대한 변경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또 그런 주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강하게 어필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도가 안 바뀌면 네.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이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과거의 행태를 보면 미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에 재직을 할 때 자리 욕심을 거의 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저한테 고등검찰청 검사장 승진을 하라고 검찰국장이었는데 검사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승진을 하라고 검증동의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민주당 정부는 그래도 어쨌든 호남인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정부인데 딱 한 자리 빈 고검장을 영남 출신이나 수도권 출신이나 충청권 출신, 타 지역 출신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 보느라고 한 사나흘 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동기 중에서는 승진시킬 사람이 너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거듭 두 번에 걸쳐서 답이 오는 바람에 제가 검증 동의서를 냈고 그리고 평가를 받아서 고검장 승진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 국회의원 도전도 저는 일에 대한 욕심, 역할에 대한 욕심이 있을 뿐 국회의원이라는 그 벼슬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또 모르죠. 사람은 또 나쁘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산갑 현역 의원이잖아요. 이용빈 의원을 평가를 하신다면요. 그분도 장점이 있고 저도 장점이 있다고 분명히 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감의 차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고 당을 지키는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꾸준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 의원은 그걸 못했습니다. 현 정권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주장하지 못할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하는 일을 상대방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검사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한동훈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제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재감과 그리고 어떤 현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는 그 검사 경력 이게 저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검찰 개혁만 할 것도 아니고 견제만 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전문성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역 현안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도 현역 의원은 뭐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죠. 예를 들어 3도의 미래차 국가산단 들었었지만 그것은 이 지역 정치인이 했던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역별로 나눠준 선물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이제 무안이 아직 받아주지 않아서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특별법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처럼 당연히 민간공항, 군공항 통합 이전법을 만들었어야 했고 민간공항이 들어가면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국토부가 예산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법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군공항법으로 만드는 바람에 민간공항은 놔둘 수도 있나 하는 그런 간보기 정책을 펴다가 오히려 우구심을 샀고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안 되고 국방부가 주무부처가 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반쪽짜리 법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법부터 다시 바꿔야 할
내셔갖고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공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예. 광산구가 광주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 후보님이 보시기에도 광산구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뭐가 예, 앞으로 맞습니다. 동서남 북구의 경우에는 이미 네. 꽉 찬 도시 아닙니까? 네, 그렇죠. 더 발전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넓은 땅을 가진 광산만이 어떤 이제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광주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광산의 발전이 곧 광주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의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는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 국회의원들이 지금 해놓은 상황이 뭐 선거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아쉬운 점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광산구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제1호 공약은 전철을 만드는 겁니다. 저 2호선은 당연히 송정역과 그리고 호남대 광주여대 그리고 선운지구 우산동 올곡동 교통 약자 교통 서민이 많은 이쪽으로 지나갔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상무지구와 수안지구라는 부촌과 부촌을 연결 짓는 그런 전철을 만들어야 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면서 미안했는지 광산 갑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만드는 계획을 광주의 기본 도시계획에 넣어놓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계획에만 넣어놓고 추진하는 정치인이 없었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냐? 지난 대선 때 후보 공약에다 넣었었으면 지금쯤 추진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그 대선, 27년 대선에 후보 공약으로 그것을 반드시 집어넣도록 시민들과 양 대학의 동문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받을 것이고 그 공약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그거는 해내겠다. 1호 공약으로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치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광주역하고 송정역 사이에 이 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광산구와 북구를 저렇게 남북 동서로 갈라놓는 저 현장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 길을 그 푸른 길로 조성을 하고 또 공연시설로 바꿔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 방안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설득을 또 하셔야 되는 예, 맞습니다. 게 있네요. 근데 그것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믿지만 최소한 주장을 하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할 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산의 정치인들은 그것을 한 번도 주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산동, 운남동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그 다음에 신흥동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는데도 한 번도 그 주장을 해본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참 저는 그냥 답답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다른 공약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 광주에 이제 노인 복지타운 저는 그걸 들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국공립병원도 하나 들어설 위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근데 땅이 없습니다. 국유지가 없어서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평동호수 옆에 평동 포사격장이 있습니다. 저기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을 할 때 저 포사격장도 거기에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만 쏘면 되는데 굳이 다른 포는 거기서 쏘면서 박격포만 이쪽에서 1년에 한 40일 정도를 여기서 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 국방부가 땅을 내주기가 싫은 겁니다. 영국권을 가지려고 계속 거기서 발사를 하는데 장성에 이미 박격포 사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포사격장은 이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폐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것을 또 아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보니까 국방부도 저걸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지역 정치인들이 그걸 추진을 안 했는지. 네, 그렇네요. 제가 만약에 그 문제를 인식하는 정치인이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국방부에 지시해서 폐지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 저것은 폐지가 됐을 겁니다. 그 땅에 그렇습니다. 병원이 들어서거나 체육시설이 예.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전남대 병원이 지금 제자리 신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어떻게 예. 할지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국유지를 어디 구할 수가 없어서 서부권에서 또 동구권에다가 좁은 땅에다가 그냥 높은 건물로 제자리 신축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좋은 시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강하게 좀 추진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폐지 결정을 이루어내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이제 우리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농촌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그린벨트가 유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집을 건축을 하려고 해도 딱 그 땅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벨트법, 개발 제한 구역법을 이제 좀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 자연 마을들 한 3배에서 5배까지 그 주거 단지로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저는 법을 만드는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빅그린 산단이 들어올 때 광주형 일자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봉급은 절반을 주지만 주거 혜택을 주고 의료 혜택을 주고 교육 혜택을 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70% 이상 수준에 이르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주거단지를 지어줬어야 했는데 짓지를 않고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근로자 전용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지금 이제부터 해보시게요. 10년 뒤 광주 어떻게 변해 있을까? 10년 뒤 박균택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근로자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기업에 좀 좋은 일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젊어지는 도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복지와 힐링 공간으로 이미지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도시가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의욕 있는 정치인을 많이 국민들이 선택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존재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중앙에서 뭔가 역할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DJ 또 노무현 두 분 같은 위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다음은 간다. 그분 이후에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저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뜻을 품으셨다는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당선이 되시면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일, 이건 반드시 내가 해내겠다.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해야 국민들한테 기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 가서 일단 윤석열 한동훈의 그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되 검찰 조직을 인권 조직으로 바꾸는 그 개혁법안부터 제일 먼저 낼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 그리고 또 남은 권한도 크기 때문에 기소권도 있고 수사지휘권도 있으니까요. 그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인사제도를 바꾸는 문제,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인사심의권을 가지고 어떤 대통령 눈치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국민들을 바라보고 수사를 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 1차적인 목표지만, 혹시 우리 군공항 이전 또 평동 포사격장 폐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민분들이 주문을 하신다면 국방위원회 가서 활동할 계획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광산 구민 여러분, 저도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상대로 싸울 그런 유능한 정치인,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검찰 조직을 잘 알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개혁의 적임자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광산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그 숙제를 해결해낼 만한 경륜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저 박균택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